평생을 바쳤는데 퇴직 후 깨달은 공무원의 충격적인 한 가지 실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막막하게 은퇴 후엔 뭘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60세에 정년퇴직을 맞은 어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평생을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직장에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았는데 정작 퇴직하고 나니 크나큰 실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한 직장에서 보내면 우리 머릿속엔 늘 안정이라는 두 글자가 크게 박혀 있죠. 무슨 일이 생겨도 월급이 밀리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존중받고 연금도 어느 정도 보장되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안정이 오히려 방심을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모르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뭐가 문제겠어?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봤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가장 후회하시는 한 가지 실수는 바로 은퇴 후 내 삶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직장에서 벗어난 뒤 내 삶을 어떻게 꾸리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냥 나가면 쉬면 되지, 여유를 즐기면 되지 정도로만 여기셨던 거죠.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해보니 쉬는 것도 잠깐이었고 여유는커녕 엄청난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은 어떤 상황과 사례를 통해 후회를 느꼈을까요? 제가 들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1. 돈은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시면 상당수 분들이 공무원 연금을 받죠. 그래서 돈 걱정은 남들보단 덜한 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퇴 전에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은퇴했을 때의 생활비가 너무나 달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역 시절에는 매달 월급도 들어오고 각종 수당도 있고 게다가 어떻게든 일상적 지출을 쉽게 커버할 수 있잖아요. 헌데 은퇴 후에는 현역 때보다 한참 줄어든 연금으로 모든 생활비와 의료비, 취미 활동비까지 해결해야 하니 꽤 빠듯해지더래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라도 자주 가게 되면 그때그때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니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감이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큰 질병이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당연히 건강검진도 회사 단위로 받았는데 이제 혼자서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 돈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필요하구나. 너무 안일했구나 하는 후회가 크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무원이니까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위험했다는 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건 현직자 분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즘 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든 추가적인 수입원이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2. 직장이라는 껍데기가 사라지고 나니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심리적인 이야기예요. 공무원 30년이면 말 그대로 내 이름 앞에 5가 과장 혹은 5국 주무관 같은 타이틀이 계속 붙어 있죠. 이렇게 한 직책에 오랫동안 몸담으면 회사 또는 조직의 역할과 나의 정체성이 거의 일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당연히 그 타이틀은 사라지잖아요. 명함도 없고 소속도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나가도 전에 공무원 하셨다면서요. 그 정도의 말밖에 듣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기도 어렵고요. 이분이 내가 정말 남들 눈에 얼마나 존재감이 없던 인간인가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딜 가도 전직 공무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이 들어서 처음엔 소속감을 잃은 듯한 공허함에 빠지셨대요. 심지어 대낮에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 무기력감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울감도 동반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신 건 직장 밖에서 누릴 수 있는 내 역할과 취미,
보람을 미리 찾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퇴직 후에 찾을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두면 훨씬 수월하겠죠. 예를 들어 전공과 무관해도 좋으니 내 흥미에 맞는 동호회 활동을 꾸준히 해본다거나 작게나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부업 삼아 진행해 본다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해본다거나 말이에요. 결국 이런 사전 준비가 없으면 퇴직 후에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충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3. 평생의 인간관계라 믿었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다. 세 번째 사례는 인간관계에 관한 겁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실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장 많잖아요. 보고, 결제, 회의, 행사 등등. 그러다 보니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일해온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가 거의 전부가 되어버리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퇴직하고 나면 자연히 그 동료들과 얼굴을 볼 일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퇴직 축하해요. 건강 잘 챙기세요 하면서 한두 번쯤 식사도 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조직은 계속 돌아가야 하고 새 인력이 들어오고 업무 분장도 새로 되면서 예전 동료와의 접점은 점점 줄어들죠. 이 직장이라는 껍데기가 사라지고 나니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심리적인 이야기예요. 공무원 30년이면 말 그대로 내 이름 앞에 5가 과장 혹은 5국 주무관 같은 타이틀이 계속 붙어 있죠. 이렇게 한 직책에 오랫동안 몸담으면 회사 또는 조직의 역할과 나의 정체성이 거의 일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당연히 그 타이틀은 사라지잖아요. 명함도 없고 소속도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나가도 전에 공무원 하셨다면서요. 그 정도의 말밖에 듣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기도 어렵고요. 이분이 내가 정말 남들 눈에 얼마나 존재감이 없던 인간인가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딜 가도 전직 공무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이 들어서 처음엔 소속감을 잃은 듯한 공허함에 빠지셨대요. 심지어 대낮에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 무기력감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울감도 동반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신 건 직장 밖에서 누릴 수 있는 내 역할과 취미, 보람을 미리 찾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퇴직 후에 찾을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두면 훨씬 수월하겠죠. 예를 들어 전공과 무관해도 좋으니 내 흥미에 맞는 동호회 활동을 꾸준히 해본다거나 작게나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부업 삼아 진행해 본다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해본다거나 말이에요. 결국 이런 사전 준비가 없으면 퇴직 후에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충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3. 평생의 인간관계라 믿었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다. 세 번째 사례는 인간관계에 관한 겁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실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장 많잖아요. 보고, 결제, 회의, 행사 등등. 그러다 보니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일해온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가 거의 전부가 되어버리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퇴직하고 나면 자연히 그 동료들과 얼굴을 볼 일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퇴직 축하해요. 건강 잘 챙기세요 하면서 한두 번쯤 식사도 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조직은 계속 돌아가야 하고 새 인력이 들어오고 업무 분장도 새로 되면서 예전 동료와의 접점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국 직장 동료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가볍게 차 한 잔이라도 하고 싶어 전화를 해보면 오늘 야근이에요. 보고서 마감이라 바빠요. 주말에는 가족과 약속이 있어요. 하는 말들만 돌아오고. 그렇게 한두 번 거절당하고 나면 스스로도 마음이 좀 상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결국 연락을 못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회사 밖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짜 친구 혹은 같은 취미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두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될 확률이 커지는데 이럴 때 곁에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없으면 정말 외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직장 바깥에서 만들고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회사 사람들과도 좋지만 전혀 다른 분야나 활동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이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는 은퇴 후에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정리하자면 30년, 어쩌면 그 이상을 한 직장에 헌신한 분께서 후회하는 가장 큰 실수는 결국 은퇴 후 내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첫째,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안심하기엔 세상 물가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 둘째, 직장 타이틀이 사라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흔들릴 만큼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셋째, 인맥이라고 생각했던 동료들이 실제로는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만 맺어진 경우가 많아 정작 퇴직 후에는 연락할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건 아주 분명해져요. 퇴직 후에 안정된 재정 확보, 스스로에게 의미와 성취감을 주는 활동 찾기, 직장 밖의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이 세 가지를 미리부터 조금씩이라도 챙겨놓는 게 정말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게 되고 또 생각보다 빨리 그 시기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때가 되어서야 아차, 큰일 났다 하면 이미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늦어버렸을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관심 가져보세요. 금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적금이나 투자, 연금 등의 다양한 수단을 모색해보고 혹은 취미가 있다면 지금부터 동호회를 찾아보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거나 하는 거죠. 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과 좀 더 자주 교류해보는 것도 좋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이 도리어 나만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서나 공부, 소소한 창작 활동이라도 꾸준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장에 묶여 있을 때에는 좀 더 쉬고 싶다. 이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시간이 남아돌면 또 사람이 허무함을 느끼는 게 참 묘한 일 같습니다. 결국 시간을 가치 있게 쓸 목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혹시 아직 퇴직이 멀었다 하더라도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인간이 직장인이라는 역할 말고 어떤 색깔과 재능을 지녔는지 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말이에요.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분명 퇴직 후 삶도 훨씬 행복하고 보람찰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공무원분도 결국엔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동네 친구들을 만들고 지역 봉사단체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해가고 계신다고 해요. 어쩌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퇴직 전이라면 더더욱 늦지 않았으니 꼭 미리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는 집 근처 문화센터나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하나 찾아보겠다. 이런 작은 목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디 오늘 이 공무원분의 후회담이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작은 자극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